오늘은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제보자분은 50대 남성인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이 제보자분의 10살 때 재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혼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좀 동생이 생기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중증 장애를 얻게 됐대요. 근데 새 어머니는 또 전업주부여서 경제 활동을 아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보자분이 학업을 포기하고 20살 때부터 일터에 뛰어들어서 뭐 공장, 건설 현장, 영업직 가리지 않고 다 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모아서 집 전세금까지 다 해결할 정도가 됐답니다. 자, 10살부터 새엄마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사실상 도맡아 했던 이 제보자. 자, 그런데 결국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보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새어머니와는 20년 가까이 지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보자한테는 이 새어머니가 친어머니와 다를 그렇죠. 바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새어머니를 제보자가 보살피기로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 집 전세금이 다였지만 이걸 전부 새어머니의 몫으로 돌렸고요. 아내와 상의해서 매달 생활비 100만 원도 챙겨드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또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샴푸 떨어졌다, 보일러 좀 고쳐달라 자잘한 부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묵묵히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새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친엄마인 새엄마. 그런데 제보자에게 아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느낌이 와서 그랬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전화번호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나 장례식 때 오면 박대하지 마라, 내쫓지는 말아라 하면서 전화번호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 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새엄마도 재혼이었고 친딸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혼이라는 걸 뭐 제보자께서도 알고는 계셨지만 딸이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딸 얘기를 하거나 뭐 딸을 직접 봤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새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웬 연락처 하나가 적힌 쪽지를 건네면서 내가 죽으면 이 번호로 한 번만 연락해 봐라. 누가 오더라도 박대하지 말고 내쫓지는 말아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야 드디어 연락처의 주인이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새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약 3년 전부터 친딸과 연락을 주고받아 왔지만 제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런 상황에선 재산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좀 달랐을까요? 조금 이상한 재산 다툼 아닙니다. 재산 다툼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좀 다르긴 해요. 일단 친딸하고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억 원 전세금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과거에 남기고 간 재산이었다고 해요.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얼마 뒤에 제보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친양자라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해버리면 새엄마하고도 그 양자 관계가 생겨서 상속이 가능한데 네. 친양자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친양자 입양 절차를 안 밟았던 겁니다. 결국은 새어머니하고 제보자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아. 상속 못 받죠, 그러면. 아. 그래서 결국 이래 되면 친딸이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이고야. 되기 때문에 친딸한테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니까 친딸 하는 말이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전세금 1억 원을 받고 그쪽에 넘겨드리겠다 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에 친딸이 나 재산 상속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 친딸이 전세금 1억 원 그 재산 상속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저희들이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하시면 그 자식한테 넘어간다. 당신들 자식들한테 넘어간다. 손자 손녀한테. 그래서 가능하면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입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제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그러고 나고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다.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게 진짜 머리를 좀 쓴 것 같은데 예. 이 친딸이요. 예. 난 재산 안 받겠다고 한 약속 지킨 거다. 이렇게 하고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친딸의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상속이. 아. 그러니까 제보자가 당신 상속 포기하면 그 상속권 당신 자녀들에게 간다라고 말했지만 이 친딸은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에 제보자는 다시 한번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자는 취지로 재산 분배를 다시 해도 된다라면서 먼저 손을 좀 내밀었습니다만 이 여성 계속해서 나 동력신 없다. 나 그래서 상속 포기하는 거 아니냐.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친딸은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했고 그 뒤로 제보자의 그냥 연락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여성의 20대 딸, 즉 손녀가 재산 상속을 받은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가 상속을 받는 게 있거든요. 직계비속이 1순위이긴 한데 첫 번째 직계비속이 안 받은 그 밑에 직계비속이 손녀입니다. 지금 제보자는 핏줄이 관계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아마 그런 조언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1억 원의 존재예요. 1억 원 사실은 제보자가 열심히 해서 벌었던 돈이 아버지한테 그렇죠. 갔다가 어머니한테 간 돈이거든요. 내 돈이지. 실제로 사실 본인 돈이죠. 만약에 친양자 돼 있으면 받아갈 돈이긴 한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황이고 더 화가 나는 거는 본인이 약속 자꾸 지켰다. 나 안 받는 거 아니냐. 니는 안 받지만 딸이 받잖아요, 손녀가. 이게 참 거짓말 아니냐. 기가 막혔다고 해요. 손녀 연락처를 좀 알아서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 20대 손녀 왜 자꾸 전화 거느냐. 우리 관심 없다라고 이런 제보자를 몰아세웠다고 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 네. 아 니는 안 받는 거 맞는데 니 딸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알아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오랫동안 어머니와 자식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뭐 사실혼처럼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산가가 자손을 남기자고 사망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모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혈연이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쪽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이시지만 정말 드물지만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 지금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